음, 이 격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이거 숙제로 나가는 거라서 꼭 반드시 문제 풀어 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숙제로 나갔던 중세국어 문제 정리를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세국어를 준비하는 계획은요, 자세는요, 이렇게 조금씩 계속 꾸준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되는 정제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개념을 반복적으로 정리해 드리고, 나중에 시험 기간 직전에는 이제 내신형 문제로 마무리를 해보고 수능형 문제 풀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세국어 문제를 푸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 중세국어에서 쓰였던 문법적 용어들을 모르시면은 문제 접근 자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서 숙제로 내드릴 때는 좀 걱정을 하면서 냈어요. 나 이거 많이 낼 수가 없다. 애들이 얼만큼 틀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있는 문제를 다 설명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수업 계획을 짜고 문제를 배부한 거예요. 근데 막상 어저께 수업을 해보니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정리도 차곡차곡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잘하고 계시니까 한 번만 더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분명히 문제는 속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이 1번 문제에 적절하지 않은 거는 5번이에요. 왜냐하면 가획이라는 거는 가획자, 획을 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획과 화병의 원리를 고려할 때 가획자와 초출자는 기본자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졌어 그랬는데, 초출자는 기본자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가획자는 기본자끼리의 결합이 아니라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뒤에 가서 설명하자. 자, 나머지 읽어볼까요? 자음의 기본자 아설순치후는 상형의 원리이다. 모음의 기본자 천지인도 상형의 원리이다. 거센 소리는 가획의 원리이다. 여기 거센 소리 체크해 보면은 얘는 아니지, 그치? 다 가획의 원리고요. 합용의 원리를 고려할 때 제출자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획자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획자라는 말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체자, 자, 이체자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체자는 가획자하고는 달라요. 기본자하고 몸통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가 다르다. 형태의 유사성이 없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맞아요. 예디음은 형태적 유사성 없어요. 반치음 그래요. 형태적 유사성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리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얘 이렇게 니은에 이렇게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려서 획을 많이 더해가지고 획을 많이 더한 가획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헷갈리니까 틀려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리을이 이체자가 되어야 되는지 가획자가 아닌지를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기본자에서 가획자가 되려면은 형태적으로 획을 더함으로써, 여기까지 맞죠? 근데 획을 더하는 이유가 이 소리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쵸? 크, 느트, 무, 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다 예사소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거센 소리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예사소리고 그 다음에 얘 음가는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가획자는 확실하고. 자, 근데 이체자 있는 애들 이렇게 묶어볼까요? 요거는 필기 검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얘네들은요, 뭐냐면은 소리가 울려요. 얘 뭐예요? 얘 뭐예요? 이런 거죠. 얘 뭐예요? 이런 거죠. 얘네들은 유성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부드럽다고요. 울린다고요. 그러면 가획자는 소리가 좀 더 거칠어지거나 세져야 되는데, 리을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거칠어지거나 세진 게 아니라
흐르는 소리로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가획자의 개념 자체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체자가 되고 추출자와 제출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답은 당연히 3번이겠죠. 이체자는 가액자에다가 획을 한 번 더했다. 틀린 말이겠죠. 그죠? 자, 근데 5번 볼까요? 받침에 쓰는 자음을 추가로 만들지 않음으로써. 그쵸? 종성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만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종성, 부형, 초성이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문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답은 5번이에요. 와는 초출자 오와 아를 합성한 것은 맞지만 여기에 이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제출자니까 요야 유여 정도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치? 초출자는요 오아 우어 이렇게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맞다. 자, 그 다음에 자료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볼까요? 목구멍 안의 모양을 반영하고 있다. 그쵸? 목청소리니까 기억은 아음을 발음할 때의 혀 모양. 그쵸?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디귿에 획을 더한 트읒은 디귿보다 더 강한 소리다. 그 다음에 이건 틀렸죠. 왜냐하면 여기 얘는요 예디응이기 때문에 얘는 가획자가 아니라 이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5번 옳은 것은 니은은 기본적이므로 소리의 세기가 가장 강하다. 아니죠. 니은을 획을 더할 때마다 나타내는 소리가 계속 더 세진다. 그 다음에 이거 아닌 거고, 그치? 얘는 아닌 거고, 티읕이 나타내는 소리의 세기는 서름 중에서 가장 강하다. 얘가 맞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아까 리을 같은 경우에는 니은에 획을 더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리을인데, 그치만 얘는 소리가 더 세진 게 아닌 거겠죠. 그치? 자, 그리고 근거 여기 볼까요? 서름과 반서름을 나타내는 글자는 기본자를 니은으로 하는데 획을 더했다. 획을 더해 만드는 얘네들 중 얘네들만 소리가 강해지지만 얘는 그렇지가 않아서 이차자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논문이 아니라 이 세종어조민정음의 각 글자를 해설한 해례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6번에 이 문제를 많이 틀리더라고. 이거는 기출이에요. 기출인데 볼까요? 기억의 글자 모양이 혀뿌리의 목구멍을 막는 모양과 관련이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그랬어. 그러면은 이 학생 1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얘는 지금 상형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인 거야. 그러면은 가하고 라 중에 가나 다라 중에서 상형의 원리하고 관련된 거를 고르려고 하면은 가에만 해당이 되는 거야. 나는 아니지. 나는 가획의 원리지. 그치? 이게 상형이고. 맞아? 짝짓기를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 풀어야 돼. 학생 2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래아가 나타내는 세 개의 자판만으로 모든 모음자를 입력하는 것이 있어서 참 편해요. 기본자를 합쳐서 쓰는 거잖아. 그치? 합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 학생 2 같은 경우에는 그 모음을 만드는 기본적인 과정이 모음의 합성의 원리죠. 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중성자는 기본자를 합하여 만들었다. 여기 라는 되겠죠. 그렇죠? 근데 다는 뭐예요? 초성자를 나란히 써서 얘는 병서예요. 그렇죠? 얘는 모음의 합성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죠? 학생 3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관계가 A. 예를 들어서 A가 니은이다. 그럼 니은에 획을 추가해. 그러면은 디귿이나 티읕이 되는 거였고 A는 뭐겠어? A는 안 돼. 이게 니은 소리가 있었어.
실제로 존재하긴 했어, 얘들아. 근데 너희들한테 낯설지, 그치? 다른 걸로 해볼까? 기억을 해볼게. 키읔, 쌍기역 이런 거는 이해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학생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자 모양이 나타나 있어서 참 체계적인 것 같아요 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가획의 원리랑 병서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네. 그럼 얘는 가획이랑 병서에 해당하는 게 뭐랑 뭐지? 나다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학생 4는 이렇게 미음에 획을 추가해서 가획의 원리인데 얘네들은 소리에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쵸? 가획의 원리는 나에만 해당되는가? 안 되는 거고, 음절 단위로 모아 쓰기를 하면서 받침의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글자 수가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상향의 원리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중성자를 얘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되겠네요. 자, 7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 답은 3번이에요. 기본자의 아래아를 한 번 합하는 것만으로도 이중모음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아니지. 왜 아니지? 요 기본자의 아래아를 한 번 합치면 이건 뭐야? 초출자라는 뜻이지? 얘는 초출자기 때문에 이중모음을 만들 수가 없어. 초출자가 뭐였어? 오와 우어 이렇게 되는 거였어. 얘네들은 모두 다 단모음이었지. 이중모음이 되려면 제출자 아래아를 2번 합쳐야 되는 거겠지. 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과 2를 누르래요. 1하고 2를 누르면은 초출자에 해당하는 게 나오는 거고, 이 천지인을 기본자라고 있는 게 맞는 거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상형의 원리에 해당하는 거 맞고, 획을 추가하는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 맞고, 계속 이 프린트는 이런 개념 정리를 하는 프린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예를 나에서 찾아 해라. 단어 첫머리에 2개의 자음이 반영되어 있다. 이거 뭡니까? 단어의 첫머리에서 2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합용명사라고 하시면 안 되고 2개의 자음을 발음하는 건 어두자음군이에요. 어두자음군이다. 그래서 어두자음군에 해당하는 거는 얘랑 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답은 3번이나 5번 중에서 골라주셔야 되는데 니은은 뭐겠습니까?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에 없는 자음들, 우리 지난 시간 했지. 산에 사과를 따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꺾어 먹었더니 씨만 남았네. 이런 거 정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럼 동그라미가 같이 묶여있는 선지는 3번밖에 없는 거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별표 좀 칠까요? 자, 우리가 3학년이잖아요. 3학년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중세국어는 자료에 대한 추론 문제가 반드시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 아래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아의 음가가 이제 점점 소실되면서 변형이 일어나는데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1단계 아래아의 음가 소실은 어디서부터냐면은 2번째 음절 이하에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음절이 아니라 2번째 음절에서 먼저 일어나요. 먼저. 그리고 여기서 먼저 일어나고 나서 2단계로 적용되는 게 첫 번째 음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거 뒤에 문제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에는 얘는요, 비읍하고 연결이 됐는데, 약간 뭐랄까, 현대국어에 어감 비읍 불규칙 있죠. 이 어감 비읍 불규칙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순경음 비읍이 쓰였던 자리는 나중에 현대국어에서 오나 우, 근데 반모음 표시해줘야 되겠지? 반모음 오나 우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곱다가 있잖아요. 고바가 있잖아요. 그럼 곱다에다가 안돼. 현대국어는 고아가 되는데 중세 스타일로 써볼게요. 선생님이 보라색이에요. 자, 얘가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사이에 있는 요 비읍은 순경은 비읍으로 교체돼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얘가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현대국어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고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순경은 비읍이 반모음 오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건 기억으로 봐. 아래아는 첫째 음절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아로 바뀌었죠. 둘째 음절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얘가 으로 바뀌었죠. 같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아래아는 뭘로 음가가 소실되면서 아로 바뀌기도 하지만 으로 바뀌기도 한다. 기준이 뭐냐? 없다. 단어를 잘 봐라. 그치? 자, 그 다음에 순경은 비읍에 결합되는 어미 모음에 따라서 현대국어의 표기가 달라질 수 있겠군. 그쵸? 자, 어미의 모음에 따라, 그러니까 모음이 왔을 때 그게 비읍 불규칙이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 별표 좀 쳐보시고, 10번 문제 별표 치고, 이어쓰기가 있어. 지난 시간에 용어 정리를 했었는데, 이어쓰기는 뭐였니? 연서였어. 나란히 쓰기는 뭐였니? 병서였어. 붙여쓰기는 뭐였니? 얘는 나눠줘. 아래에다 붙여 쓰는 건, 모음을 아래에다 붙여 쓰는 걸 하서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붙여 쓰는 거는 우서법이라고 할 거야. 하서법, 우서법. 그리고 음절을 이룰 때는 초성, 중성, 종성을 합해서 음절을 이룬대. 그리고 방점을 찍을 때는 글자 왼쪽에다가 찍는데, 밑줄 쳐볼까? 상성은 긴 소리로 현대국어에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상성 동그라미 치시고, 얘는 뭐예요? 점이 2개, 2점인 거죠. 그래서 발음을 할 때 상성은 어떻게 발음하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긴 소리로는 장음인데, 이 장음은 현대국어의 비분절 음운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뭐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근데 잘 보자. 얘네들은 만드는 거 가능했지만 순경한 비읍만큼 많이 사용되진 않았겠군.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한자어의 발음을 표기할 때 정도만 썼어요. 그럼 얘는요, 순우리말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위에서 보세요. 위에 문제 9번 문제에서 잠깐 보세요. 9번 문제에서 보시면은 얘네들 봐봐. 여기 지금 순우리말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순경음 비읍이 사용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순경음 비읍만큼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겠군. 맞는 말이고요. 합용병서를 제외한 병서만이 현대국어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군. 합용병서 제외한 각자 병서만이 현대국어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군. 자, 여기 펜 좀 자기 중요한 표시하는 펜 가지고 보세요. 나란히 쓰기 병서는 초성들이나 종성들을 함께 쓸 때요. 초성의 병서자도 나타나지만 종성의 병석자가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겹받침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세국어에도 겹받침은 있었어. 그치? 그러면은 합용병서를 제외한 각자 병서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군. 얘는 틀려. 왜 틀려? 우리가 현대국어의 겹받침을 생각해 보면은, 현대국어 겹받침은 서로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도 있지만 뭐도 있어. 서로 다른 것을 쓰는 합용병서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깎다 하는 거, 이런 거 쌍시옷 받침 있잖아. 근데 닭 아니면 밥다 아니면 또 뭐 할다, 읍다 이런 것들 봐봐.
뭐 삭, 이런 것들 봐봐. 뒷받침은 합용병서를 쓰고 있는 거야. 현대국어에 이어지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모음들 중, 이게 좀 애매한데, 모음들 중 아래와 이외의 끊고 중성자에 대한 규정은 현대국어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아래와 이외의 라는 말을 쓴 이유는 아래아는 하소법을 쓰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아래아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래아를 뺀 거예요. 여기서 아래아는 다른 하소법이나 우서법 위에 다른 방법을 쓴다는 뜻이 아닌데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선지가 되겠죠. 중성자에 대한 규정은 현대국어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현대국어 역시 우서나 하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치? 자, 초중종성을 빠짐없이 갖춰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낱낱이 추성이나 종성만으로 음제를 이룰 수가 없다. 그치? 우리는 만약에 고기라고 쓰면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 합쳐서 쓰잖아. 고, 기, 하소법과 우서법을 사용해서 음자를 하나로 만들어 주잖아. 그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 어두운 밤은 짧아. 먹는 밤은 길게 해. 그러니까 방점 표기가 얘 같은 경우에는 장음이니까 방점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점 표기를 하겠지. 그래서 봐봐라. 중세국어 때는 밤 이렇게 했을 거야. 그리고 이거를 현대국어식으로 한다면 장음 표시는 얘들아 오른쪽에다가 모래시계야. 요렇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1번 적절한 것을 쓰라고 했는데 첫소리를 우어 쓸 거면 갈바쓰라. 첫소리 병서라는 거죠.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가 있다. 그쵸? 그래서 병서자가 나타나는 초성을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하서법을 말하는 거고 얘는 우서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안 돼. 얘는 하서법밖에 없어. 우서법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하서법도 있고 우서법도 있으니까 답은 리을 미음이 돼야 되는 거지. 문제의 조건이 가나다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말싸미는 연철 표기. 원래 제 형태소가 뭐였니? 말싸움이었지? 여기에 주격조사 이가 붙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어적기가 된 연철 표기가 되는 거고 뜨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분철한다면은 분철이 뭐냐면 끊어 적기야. 형태소를 밝혀서 끊어 적는 거야. 얘는 이어 적는 거지. 연음되는 대로 이어 적는 거지. 자, 체온의 형태가 놈이라면 얘는 연철 표기한 게 맞겠죠. 근데 여기 너겨는 여러분 얘는 짝짓기를 잘 하시면 되는데 너겨는 여기서 무슨 뜻이래요? 밑에 해석을 좀 참고해 보시면 이거 어디니? 불쌍하게 여겨, 가엾게 여겨, 그치? 이렇게야. 그러니까 얘는 기본형이 뭐냐면은 너기다야. 너기다에다가 어가 붙었어. 그러니까 얘 자체가 연철이나 분철의 그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답은 4번이야. 따람이라면 얘는 연철 표기가 된 거지. 얘 형태소 분석해 보면은 따람 플러스 인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1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겠습니까? 여기서 아이고. 자, 시옷과 디귿이 다르게 발음되었다. 그렇죠. 팔종성법도 그렇고 종성부형 초성을 생각해도 그렇고, 그치? 그래서 둘째 음들의 종성은 디귿으로 발음된다는 건 틀린 거겠죠. 그치? 어여스비 이렇게 발음돼야 돼요. 그죠? 성조가 다른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연철, 하변병서,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없는 순경한배 믿는 거. 너무 기본형 문제이긴 하지만 유명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꽃효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꽃효코에서 여기서 이게 나온다는 거는 이거 뭐예요? 받침이 지읒이죠. 근데 8개의 자음을 사용하지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종성, 부용, 초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별표 쳐볼게요. 자, 중세국어 자료인데 이거 어려워요. 근데 제가 수업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준비를 하면 안 나오는데 준비를 안 하면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그 기억, 니은, 디귿을 만들었잖아. 근데 사람들한테 기억을 어떻게 발음하는 건지, 니은을 어떻게 발음하는 건지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기억은 끊고, 엄소리인데, 어금니에서 나는 소리인데, 이렇게 짝짓기 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자처럼, 임금 군자처럼 처음 펴서 나는 소리니, 나란히 쓰면 뭐 큐의 발음처럼 낸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발음하면 체계를 한자를 이용한 거야. 한자를 이용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에 애를 발음하게 하려고 해. 영어를 처음 가르치는 거야, 애들한테. 그러면 애를 어떻게 발음하는 거냐면, 얘들아, 아라고 애를 차이는 뭐냐면은, 니네 랄랄라 해봐. 그러면은 국어에 랄자처럼 이 위에 있는 얘는 R 같은 거고 밑에 있는 받침은 L 같은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뭐 우리가 또 영어에 뭐 있어요, 뭐 T를 발음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야, 니네 이거 T는 뭐냐면은 너 여기 좀 타 할 때 요 티읕하고 발음이 비슷한 거야,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종 위치와 관련지어서 추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 그쵸, 맞죠?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얘네들이 있죠. 그 다음에 글자 왼쪽에 방점을 표기하고 있고 한자의 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많죠. 하지만 화병병서자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화병병서자는 비읍 계열이나 시옷 계열이나 비읍 시옷 계열인데, 비읍 디귿, 뭐 비읍 기역, 시옷 기역, 시옷 디귿, 비읍 시옷 기역, 비읍 시옷 디귿,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는데, 부태의, 이거는 부처가 주격조사가 붙은 거고 밑에 격조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연철한다. 연철한 거는 어딨어? 앉아서 리을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밑의 니은도 들어가겠다, 그치? 니은 리을 들어가 있는 거 찾고, 종성에는 8개의 자음만 표기한다. 그래서 밑과 끝을 할 때 디귿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4번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 얘는 그 1587년 자료이기 때문에 얘는 16세기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시는 내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러분 처음 보는 자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걸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눈으로 연결시켜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연습은 좀 필요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짝짓기를 먼저 해놓는 거야. 그럼 다 읽는 게 아니잖아, 그치? 여기 해석도 다 해놨어. 자,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건데, 이게 4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뒤를 읽어볼까요? 끊어적기 방식과 달리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돼요? 진짜 이어적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나?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리을 보세요. 것이라가 뭐죠? 겉이라요. 그럼 얘는 이어적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 맞아. 시옷을 볼까요? 마참이니라. 마참인이라가 아니라 마참인이라. 마침이란 뜻이죠. 끝이란 뜻이에요. 얘는 뭐예요? 끊어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옷은 적용되지 않아서 안 된다는 거죠. 그치? 자, 요 주격조사 2와 관련된 건 숙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중세국어 주격조사는 자음 뒤에서는 이나 반모음 이의 자음 뒤에서는 짝대기, 이나 반모음 이 뒤에서는 영형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자음 뒤에서는 이나 반모음 이외는 짝대기, 이나 반모음 이 뒤에서는 영형태.
그럼 얘는 이나 반모미가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얘는 짝대기가 붙는 거예요. 얘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쵸? 그 다음에 시옷과 다른 글자로 가로로 붙을 수 있는 합용병소가 있고, 디귿을 보시면은 그쵸, 시옷, 기역, 합용병소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목적격 조사가 유사한 쓰임이다. 자, 18번 모음조화예요. 모음조화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이니까 막이 뭐예요? 양성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양성모음으로 올 수 있는 건 아, 아니,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먹의 경우에는 음성이니까 은이, 답은 1번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19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양성모음, 음성모음과 관련된 건데, 자, 얘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거 적용해서 빠르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변했어. 자, 그럼 눈으로만 확인해봐. 눈을 잘 떠야 돼. 국어시험은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 이유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야. 지금 첫 음절에서 바뀌었지. 얘들아, 이렇게 아래아가 어디서? 첫 음절에서 교체가 되면은 이거는 몇 단계라고 그랬지? 1단계가 아니라 2단계라고 그랬어. 그치? 여기도 나와있다. 밑줄만 좀 쳐볼까? 아래아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모음조화가 바뀌게 되었는데 2단계에 걸쳐서 일어난다. 1단계 변화는 어두가 아닌 곳. 그러니까 어두가 아닌 곳이니까 첫 음절이 아닌 곳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즉, 두 번째 음절이지. 그럼 여기서는 어두니까 첫 음절에서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의 별표 좀 치시는데, 가날다가 가늘다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은, 가날다라고 했을 때는 모음조화가 지켜졌어. 근데 요 아래 아가 뭘로 바뀌었지? 으로 바뀌는 거야. 으로 바뀌면서 이 모음조화가 8개가 된 거야. 지켜지지 않은 거지. 요런 거는 중요합니다. 자, 모음조화 깨트린 거 골라보래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이건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21번. 단어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인 모음이 바뀌고 첫째 음절로 바뀌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은 둘째 음절 이하에서 아래아가 으로 변한 거 얘고, 근데 얘는 안 되는 거고, 사슬 가장 답은 2번이 되어야 되겠네요. 답은 2번이다. 눈으로만 확인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가 결합하면은 얘는 직고가 되는 거야. 우리 불규칙 용언하고 똑같아. 불규칙 용언은 어간 뒤에 무슨 어미 붙여가지고 확인하는 거였니? 모음어미 붙여서 확인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자음어미가 왔을 때는 형태적 변화가 없어. 그래서 요거 중에서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모음어미가 왔을 때는, 자, 현대국어에서는 짓어가 되면은 중세 스타일은 저 치옷이 반침으로 변한대. 그래서 이렇게 된대. 그리고 나서 이어적기가 돼야 되겠지. 그치? 여기 연철어에 적는다는 조건을 넣어줬으니까.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어라고 해서 시옷이 탈락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방점으로 보아 성조를 표시했던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네요. 방점이 있으니까 성조 표시가 있었겠죠? 새가 짓벗이라는 것을 보아 시옷과 디귿이 모두 각각 사용되었던 것 같아. 그러겠죠? 그리고 3번인데요. 자, 이거 체크를 안 했어. 나는 익숙하니까 안 하는 거지만 니네는 해야 하는 거야. 응? 자, 버디오라고 되어 있지. 버디오 어딨니? 얘 있지. 그럼 버디오는 이거 뭐랑 연결되는 거야? 버시고 이거야. 그 다음에 신실한이 어딨냐? 여기 있지. 신실한이는 신실한이야. 그럼 얘들아, 이때 이오는 서술격 조사야. 그 다음에 이때 이는 사람이야. 의존 명사라고. 그래서 동일한 의미와 기능을 가진 것 같아가
틀린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밑줄 치시고 중세 국어에는 국유음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24번 마지막 문제인 것 같아요. 체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자, 답은 5번입니다. 제가 히읗종성 체험과 관련된 내용을 수업 잘 할 거예요.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어제는 못했어요. 수평아리 밑줄 치시고 수히읗 병아리죠. 근데 얘가 뭐가 됐어요? 평아리가 됐죠. 그 왜 평아리가 됐겠어요? 저 피읍 안에는 히읗의 음가가 소멸된 게 아니라 축약이 됐고 축약된 대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갈쓰기는 생략이 된 게 맞아. 갈쓰기는 칼쓰기야, 칼쓰기. 갈이 칼이야. 쉿, 조용. 가. 엄마, 자, 칼쓰기는 엄마 이렇게 히읗이 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된소리 앞에서는 된소리 합용명사자 앞에서는 이제 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히읗이 탈락하는 케이스지만 수평아리는 탈락되는 케이스가 아니라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정도로 봐주시고 좀 더 질문 있는 건 다음 시간에 표시에 오셔서 질문을 좀 받기로 했습니다.